가족에게 무조건 잘해주지 마세요. 99%가 모르는 중요한 비밀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항상 용돈을 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감사함을 느끼고 부모의 노고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면 상대방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가사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 가족들은 그 노력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 가족 내에서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에 대해 가족과 상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여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로,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각자의 삶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 내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가지면 자녀도 그 시간을 통해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가 되며 가족과의 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해결 방법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해준 작은 일에도 고마워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높입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족 간의 전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만의 특별한 이벤트나 습관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가족 여행을 계획하거나 특정 요일에 함께 식사를 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느끼게 합니다. 전통은 가족의 역사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로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 일을 나누지 않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도맡게 되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잊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이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로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에게 감정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함은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은 가족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 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가족 모두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취향 차이를 존중하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유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유머를 사용하면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공유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사 일을 나누어 맡으면 모두가 가정생활에 기여하게 됩니다.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 간의 협력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부모가 응원해주면 자녀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이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슬퍼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지지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가 지지해주면 자녀는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을 존중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을 인정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사 일을 도와준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를 이해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취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지원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